예,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읽고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애제흥년 2년 364년. 요런 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역사 문제에서 연도가 나온다는 건 사실 힌트란 이야기입니다. 힌트. 물론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수험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이제 힌트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도가 나온다는 것은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364는 힌트다. 초하루 경술일에 호구를 크게 두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다 보시면 호구를 크게 조사하고 있는 곳에서 호구를 조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고 기억하고 그 제도를 엄하게 하니 그러니까 호구를 조사하고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법률 제도를 엄하게 했다. 이게 같은 이제 이거 다음에 요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경술제 했다. 경술에 발표된 황제 명령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뭘 보시면 좋으냐면 밑에 이런 걸 봐두는 게 좀 중요한 힌트죠. 자, 괄호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쓰는데 기억을 실시한 원인을 서술하는데 기억이 뭐냐? 기억은 디귿이 실시한 디귿이라는 인물이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럼 이제 디귿이 누군지 알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다시 올라가서 자, 위의 죽은 위나 북이 말하는 거 탁발규. 예, 우리 도무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도무제. 자, 도무제가 소양전에 나가서 백관들의 관직을 바꾸거나 새로이 보충하였는데 조정의 대신 가운데 문관 그리고 무관을 접견하여 친히 평점을 내리고 가려서 재능에 따라서 이제 관직을 주었다. 자기 4등급을 나누었는데 어쩌고 이거는 뭐 제가 이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가지고 관리들의 등급을 나눴다. 이제 관등제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죠. 흔히 말하는 이제 도무제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식 율령제도를 받아들여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정책,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잘 보셔야죠. 자, 노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게 보시니까 남북조 이야기하고 있는 노순 나왔으면 노순 뭐 나와야 되죠? 손은의 난이 나와야 되는 거고, 노순 손은에 나왔으면 누가 나올까? 요거 진압하는데 유유가 나와야 되겠죠. 요게 딱 사실 힌트입니다. 결정적인 이제 쭉쭉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노순이 사신을 파견해 공문을 바쳤다. 당시 조정이 새로 정해져서 원정하여 토벌할 겨를이 아주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누구를 잘 보시면 노순을 토벌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잘 안 들어오죠 눈에. 몇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시험장에서 문제 볼 때 뭐 한 번이고 탁탁 찾아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료는 여러 번 읽어보지 않습니까? 자, 다시 그래서 그 다음 임신일에 노선을 광주 자사로 삼고 서도복을 시흥의 재상으로 삼았다. 노순이 디귿에게 익지종을 보내자 디귿이 송명탕으로 답했다. 용이 말하였다. 천하에 좋은 일은 한 가지인 것이다. 디귿이 미천한 출신에 일어나서 자 이게 디귿이 미천한 일어나서 뭐 화년을 토벌하고 여기 핵심이죠. 화년토벌에서 화년의 날 진압했다. 그럼 누구면 이게 유유가 되는 거죠. 바로 유유가 되는 거죠. 진황실을 동진 말하는 거죠. 진황실 부시 있었고 안으로 모든 정치를 고치고 밖으로 영토를 정돈하니 내가 어찌 몇 개의 군을 아깝다고 여겨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지 못할 것인가 그렇게 했단 이야기죠. 예. 용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기억의 요 제도는 적재한 용어 제도 용어고 디귿이 이제 유유가 실시한 제도 그런데 호구를 조사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토단법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가장 대표인 사람이 이제 토단법 한 가장 대표 인물이다. 송무제가 되죠. 나중에 송날 세워서 그 유유고 그럼 자 토단법을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자 흔히 말하는 이제 백적의 황적한데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당시 이제 북부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구 남쪽에 있었던 즉 다시 말하면 동진에 호구 등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역을 징발한다든가 뭐 군역을 징발한다든가 세금을 징발 이런 것들 문제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구에 등록시켜서 조세나 부역을 징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밑줄 친 니은 자 도무제가 실시한 정책을 하나 쓰는데 왕권과 실시한 정책을 하나 쓰는데 자 나와 관련된 즉 다시 말하면 관등제를 이렇게 중국의 율령제를 바탕으로 관등제를 한 거 그건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암기에 쓰는 겁니다. 뭐 내용을 읽는 게 아니고 도무제 가장 대표적인 뭐죠? 분토정거죠. 분토정. 부족들의 선비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고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분토정을 쓰시면 되고
디귿에 공통 들어가면 유유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토담법. 북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현재 거주지에 등록, 현재 거주지에 보적에 등록시키. 다른 말로 뭐 백적을 황적화시켰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분토적 유수이시면 되고. 자, 도무지. 자, 전진이 붕괴되죠. 전진의 북연이 비수의 전투에서, 비수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죽자. 탁발규가 다시 대국을 부흥시키면서 대왕을 칭했고, 조금 있다가 나라를 이제 위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연을 벽파했고, 그 다음 수도를 이제 평성으로 옮겨서 북위를 건국한 거죠. 자, 그래서 북위와 5호, 5호 16호의 차이가 뭐냐? 기본적이 되게 중요하죠. 5호는, 북위는 호환 갈등 해소하는데 주력했고, 그 다음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로 지향했다. 봉건적 질서 없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분토점거가 되는 거죠. 분토점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호족과 한족을 구별 없이 주연의 효족에 편입시켜서 한족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토점거. 불황민을 수도 근방 이정시켜서 불황민에 대한 족장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권력, 즉 황제의 권력 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둔전도 실시해서 농촌사를 안정시켰다. 자, 태무제 하면 누구예요? 화북 제통일 나와야 되죠? 화북의 제통일, 최후와 국염제 권위와 도교를 국교한다.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 불교 탄압하고, 요 과정에서 천사도장 중요하죠? 천사도장 설치하는 거. 평성에다 천사도장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최후 같은 경우는 국사 필화 사건과 관해서 채용이 채워되는 거죠. 자, 송무제, 유유죠? 환연의 반란과 노순 소눈의 난을 진압하고 군사력을 장악했고, 동진의 공제를 피하면서 송나라에서 송무제가 되는 사람이고요. 자, 즉위가 여기 중요하죠. 한문 무인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나라들이 한문 무인들이 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담법, 백적과 황제의 구분을 철폐를 했었던 토담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풀었습니다.